남성의 활력을 되찾는 비밀은 바로 여러분의 손끝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 지압법을 배우신다면 수백만, 아니 수천만 원을 값비싼 보약이나 정력제에 쏟아부을 필요 없이도 여러분의 몸은 180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분들이 귀한 약재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지만 정작 자신의 건강을 지킬 가장 단순한 비밀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매일 헬스장에서 땀 흘려 무거운 웨이트를 들지만 정작 남성의 핵심 에너지 경로가 이미 오래전부터 굳게 막혀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지민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수많은 남성분들의 말하기 어려운 고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이해해왔습니다. 그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치료해오며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남성의 활력을 회복하는 진정한 열쇠는 결코 값비싼 약병이나 듣도 보도 못한 보약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손끝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약도, 수술도, 복잡한 운동도 아닙니다. 이것은 단 한 푼도 들지 않는 아주 단순한 지압법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단 5분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몸은 놀랍도록 서서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렵다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제 이야기에 단 10분만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비밀이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여러분이 30살 시절처럼 활력 넘치는 아침을 다시 선물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황금 같은 방법을 놓친다면 평생을 값비싼 약에 의존하며 바닥에 뚫린 병에 물을 붓는 꼴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곧 알게 될 것은 여러분의 남은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기본적인 비밀이며 모든 의사가 기꺼이 알려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도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놀라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한 남자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지, 또 해결되었을 때 얼마나 큰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여러분이 더 잘 느끼실 수 있도록 얼마 전 제 진료실에서 있었던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몇 가지 세부 사항은 바꿨지만 그들이 겪은 절망과 되찾은 기쁨만은 모두 진실임을 약속드립니다. 김성호 씨, 68세. 평생을 무역회사에서 일하며 전 세계를 누볐고 특유의 유머로 친구와 동료들에게 늘 웃음을 주던 활기찬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번째 신혼여행을 즐기며 전국을 여행할 꿈에 부풀어 있었죠. 그러나 그 계획은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제 진료실에 들어오신 날, 그는 마치 누군가에게 이끌려 마지못해 들어온 듯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아내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슬픔이 한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남편이 완전히 변했어요. 은퇴한 후로 부부간의 친밀한 시간이 크게 줄었고 예전처럼 저를 보고 웃지도 않아요. 전에는 저만 봐도 농담을 던지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제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그냥 TV 앞에 앉아만 있어요. 최근 결혼기념일이라 제가 외식하자고 제안했는데 남편은 너무 피곤하다며 거절했어요. 제가 혹시 아픈 건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괜찮다고만 하더군요.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너무나 답답할 만큼 멀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정말 두려워요. 언젠가 우리가 남처럼 되어버릴까 봐요. 아내분의 목소리 속에서 저는 남편에 대한 깊은 걱정뿐만 아니라 더 이상 예전처럼 대화도 교감도 할 수 없는 깊은 외로움까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김성호 씨 본인은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지친 눈빛에는 깊은 무력감이 가득했고 아내의 고백이 마치 자신을 향한 가혹한 비난처럼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내분께 잠시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부탁드린 후 김성호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마침내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바위처럼 무거웠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내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때문에 아내가 외롭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남자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내 눈을 똑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 몸이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안은 텅 비어 있어요. 아내가 다가오면 제 마음은 조여들고 나는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제가 없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는 수년 동안 온갖 값비싼 보약과 심지어 가장 비싼 건강기능식품까지 몰래 챙겨 먹어왔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번번이 찾아온 실망감이 절망을 더 깊게 만들었을 뿐이었죠. 그는 이미 모든 희망과 믿음을 잃었고 남은 날들을 아내 앞에서 죄인처럼 살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김성호 씨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수많은 남성들이 똑같은 고통을 묵묵히 겪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자신감을 잃고 보이지 않는 벽을 스스로 세우며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도 스스로 거리를 두어 고립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코 조용히 참고 견디면 언젠가 저절로 사라질 문제가 아닙니다. 김성호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 지친 눈빛 속에서 분명한 상실감을 보았습니다. 그는 변화를 간절히 원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치 막다른 길에 서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약을 처방하는 대신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김성호 선생님, 다음 주에 제가 구청 문화센터에서 중년 남성을 위한 활력 있는 노년 설계라는 주제로 강연을 합니다. 약 대신 아내분 손을 잡고 함께 오셔서 제 이야기를 1시간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 그는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병원에 왔는데 왜 강연을 가라고 하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강연장 맨 뒷줄에 나란히 앉아있는 두 분을 발견했습니다. 여전히 굳은 얼굴이었지만 그는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약에 대해서도 수술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인간의 몸속에 존재하는 신비로운 에너지 시스템과 그것을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깨우는 놀라운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김성호 씨는 아내분과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내분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분명히 비쳤고 남편의 굳은 표정도 조금은 풀려 있었습니다. 그는 쉰 목소리로 그러나 빛을 머금은 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손을 스스로 지압하는 것만으로 약도 없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선생님의 몸에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힘을 깨우는 스위치를 켜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저는 그에게 약봉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 줄이 적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몸에 비밀스러운 3가지 스위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이것이야말로 선생님을 위한 진짜 처방전입니다. 오늘부터 아내분과 함께 이 3곳을 눌러주십시오. 연속해서 단 사흘 동안만요. 만약 사흘 후에도 몸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제 진단이 틀린 겁니다. 하지만 만약 맞다면 선생님의 아침뿐 아니라 두 분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것은 제가 의사의 명예를 걸고 드리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그 3가지 비밀 스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왜 단순한 손길 하나가 약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 놀라운 비밀은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꿀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지금 바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3가지 비밀 스위치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여러분께 에너지가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생성되고 흐르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먼저 이해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의 안락한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따뜻함을 유지하고 모든 기기를 작동시키는 난로방, 즉 아궁이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그 난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신장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장을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장기가 아닙니다. 신장은 생명 에너지를 저장하는 귀한 창고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전기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간직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에너지가 줄어들면 몸은 약해지고 노화가 가속화되며 이는 곧 신장 속에 저장된 이 점점 고갈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배꼽에서 약 3손가락 아래에는 신장의 에너지를 담는 특별한 그릇, 즉 단전이 있습니다. 이곳은 모든 기운이 모이는 보물 같은 저장소입니다. 젊을 때는 난로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 에너지의 그릇이 늘 가득 차 있습니다. 혈액이 힘차게 순환하고 뜨거운 에너지가 온몸 구석구석까지 막힘없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수년간의 스트레스와 과로가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로의 불은 점점 약해지고 에너지 저장소는 텅 비어갑니다. 난로가 더 이상 충분히 뜨겁지 못하면 집은 차갑게 식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 방들, 즉 아랫배, 다리, 그리고 생식기가 가장 먼저 차갑고 무거워집니다. 혈액은 느려지고 신경은 둔해지며 근육은 힘을 잃어갑니다. 김성호 씨가 겪은 근본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열심히 일하며 몸의 난로방에서 너무나 많은 장작을 태웠지만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불꽃은 거의 꺼져버렸고 에너지 저장소는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기름, 값비싼 보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부어넣고 아무리 강한 바람, 현대의약품을 불어넣어도 본래의 불씨 자체가 꺼져버렸다면 다시 활활 타오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확실히 보이시나요? 남성 기능 저하는 단순히 어느 한 부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속 핵심 에너지가 고갈되고 기혈과 생명의 흐름이 굳게 막혔다는 가장 분명하고도 강력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름을 더 붓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불꽃을 지피고 에너지 저장소를 가득 채우며 생명의 고속도로를 활짝 열어 흐름을 원활하게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우리 몸속에 숨겨진 3가지 비밀 스위치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점들을 정확히 자극하면 난로의 불꽃이 극적으로 되살아나고 생명의 흐름이 시원하게 뚫리며 아랫배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남성 에너지가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용처럼 힘차게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위치는 아랫배에 있습니다. 바로 배꼽에서 손가락 3마디 아래에 위치한 관원혈입니다. 이곳은 단전의 중심이자 생명 에너지의 핵심 저장소입니다. 이름 그대로 탁월한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관원혈을 지압하는 것은 난로에 마른 장작을 더하고 부드럽게 바람을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기운이 솟아올라 아랫배 전체를 따뜻하게 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두 번째 스위치는 다리에 있습니다. 그것은 삼음교혈로 발목 안쪽 복사뼈에서 손가락 3마디 위, 종아리뼈 뒤쪽 오목한 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간, 신장, 비장의 3가지 중요한 경락이 만나는 핵심 지점입니다. 삼음교라는 이름은 3가지 음의 기운이 교차하는 사거리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혈을 자극하는 것은 에너지 고속도로의 핵심 펌프를 강력하게 가동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하체의 혈액순환이 폭발적으로 촉진되어 따뜻한 피가 발끝과 생식기까지 막힘없이 힘차게 흐르게 합니다. 세 번째 스위치는 발바닥에 있습니다. 그것은 용천혈로 발바닥을 움츠렸을 때 생기는 인자 모양의 오목한 곳에 위치합니다. 이름은 생명의 샘물이 솟구친다는 뜻을 가집니다. 이곳은 땅의 기운이 인체로 들어오는 첫 관문이자 생명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용천혈을 자극하는 것은 마치 말라버린 땅에서 새로운 지하수 줄기를 뚫어 올려 시원하게 분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의 활동을 강하게 돕고 하체로부터 전신으로 기운을 힘껏 끌어올려 몸에 생생한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 3가지 스위치야말로 여러분의 활력을 회복하고
꺼져버린 불꽃을 다시 지피며 오랫동안 막혀있던 에너지 흐름을 완전히 열어주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저는 최근 국제학술대회에서 세계적인 혈자리와 신경계 연구 권위자인 데이비드 박사를 만났을 때 그의 말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박사, 여러분이 혈자리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이지 놀랍습니다. 우리는 정밀 해부를 통해 관원혈 주변의 남성 생식기로 곧장 이어지는 수많은 신경 다발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삼음교 주변에는 하체 전체의 혈액순환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신경들이 집중되어 있었고, 용천혈 부위에는 척추와 긴밀하게 연결된 신경 다발이 핵심적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조상들은 수천 년 전 이미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 스위치를 찾아낸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조차 뛰어넘는 동양의 위대한 지혜를 보여주는 경이로운 발견입니다. 정말 그 말 그대로입니다. 관원, 삼음교, 용천, 이 세 가지 비밀 스위치는 단순한 민간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신체를 회복시키는 가장 과학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효과는 여러분이 이 스위치를 어떻게 누르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다음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께 황금지압법, 즉 세 가지 스위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성화하는 방법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안전수칙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마법 열쇠를 손에 넣었으니 해야 할 일은 그 열쇠로 꼭 맞는 문을 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누르면 효과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눌러야만 비로소 잠들어 있던 에너지의 용을 깨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지압하기 전 손이 따뜻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의 혈자리들은 본래 차가움을 아주 싫어합니다. 따라서 지압하기 전에 양손바닥을 서로 강하게 문질러 뜨겁게 만들어 주십시오. 마치 추운 겨울날 우리가 손을 비비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뜻한 손으로 혈자리를 누르면 기가 더 깊이 전달되고 효과가 온전히 발휘됩니다. 여러분은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시면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이불 속에서 바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스위치, 관원혈 지압법 배꼽에서 손가락 3마디 아래 위치를 정확히 찾으십시오. 검지, 중지, 약지를 나란히 놓고 그 위치를 부드럽게 누릅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배가 살짝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강하게 누를 필요는 없으며 편안하면서도 약간 묵직한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그 상태에서 작은 원을 그리며 가볍게 돌립니다.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 이렇게 3차례 반복하십시오. 지압하는 동안 아랫배가 점점 따뜻하고 충만해지는 모습을 생생하게 떠올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꺼져가던 난로의 불꽃을 다시 힘껏 일으키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스위치, 삼음교혈 지압법 발목 안쪽 복사뼈에서 손가락 3마디 위, 종아리뼈 뒤쪽 오목한 지점을 찾으십시오. 이곳은 민감하여 정확히 찾으면 가볍게 눌러도 약간 찌릿한 느낌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누르면서 호흡을 조절하십시오. 숨을 내쉴 때 힘을 주고 들이쉴 때 힘을 빼는 방식입니다. 마치 물을 펌프질하듯이 규칙적으로 반복하십시오. 약 20회 정도 시행하고 반드시 양쪽 다리를 모두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체 고속도로의 요금소 문을 활짝 열어 따뜻한 피가 막힘없이 힘차게 흐르게 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스위치, 용천혈 지압법 발바닥을 움츠렸을 때 긴 자 모양으로 오목해지는 부분을 찾으십시오. 이 지점은 엄지손가락으로 조금 더 강하게 눌러야 합니다. 꾹 누른 상태에서 주무르되 힘의 방향은 발가락 쪽을 향하게 하십시오. 마치 지하수 줄기를 깊숙이 끌어올리듯 땅속 깊은 곳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이미지를 떠올리며 힘껏 자극하십시오. 발바닥 한쪽 당 약 1분간 주물러 뜨겁게 달아오를 때까지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몸속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를 깨우는 마지막 결정적인 스위치입니다. 전체 과정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많은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또 하나의 소중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압을 마친 후 따뜻한 수건이나 온찜질 팩을 아랫배 자리에 5분 정도 올려두십시오. 이렇게 하면 방금 일깨운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저장소인 단전에 고스란히 쌓이게 되어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의사로서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일을 가장 중요한 책임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지압법은 실제로 많은 이점을 줄 수 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하거나 중요한 원칙을 무시하면 효과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 원칙들입니다. 첫 번째 원칙, 식사 직후에는 절대로 지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는 저녁을 배불리 먹은 뒤 곧바로 소파에 누워 효과를 빨리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아랫배를 지압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소화불량과 극심한 더부룩함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식사 직후 배를 누르는 것은 소화를 막 시작하려는 위장을 방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면 정체되어 더부룩함과 가스가 차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식사 후 1시간은 기다리거나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두 번째 원칙, 아프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지압을 세게, 더 아프게 할수록 효과가 크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특히 삼음규혈과 같은 중요한 혈자리는 너무 세게 누르면 신경 손상이나 심한 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압은 힘겨루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꾸준함, 집중, 그리고 기운이 일어나는 섬세한 감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적당히 눌렀을 때 편안하고 기분 좋은 느낌이 드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세 번째 원칙, 몸에 열이 있거나 염증이 있을 때는 지압을 피해야 합니다. 감기나 고열 또는 공고 있는 상처가 있을 때는 즉시 지압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지압이 혈액순환을 강력하게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혈류가 강해지면 염증이 악화되거나 온몸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플 때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염증이 완전히 가라앉은 뒤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로 스스로 이 방법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증 심장병이 있거나 혈관에 혈전이 있는 분, 그리고 임신 중인 여성은 지압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삼음규혈은 자궁수축을 강하게 일으킬 수 있어 임신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모든 치료법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되거나 걱정이 된다면 결코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 의사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으십시오. 건강은 무모함을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혜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소중한 여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황금지압법은 단순히 김성호 씨의 아침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 전체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었고 식어버린 듯했던 부부 관계에도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제가 내드린 숙제를 불과 나흘간 실천한 뒤 김성호 씨는 제게 아주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단 한 문장. 선생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짧은 글과 속에서 저는 그의 벅찬 감동을 너무나 뚜렷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다시 제 진료실을 찾았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신감 넘치고 환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곁에는 온화한 미소를 띤 아내가 함께했습니다. 그는 벅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손가락으로 몇 가지 동작을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었지요. 그런데 사실 셋째 날 아침에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몸이 다시 반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놀라움과 함께 벅찬 기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남편의 고백을 들은 아내는 얼굴을 붉히며 덧붙였습니다. 사실 저도 느꼈습니다. 남편이 깊이 잠들고 잠꼬대도 사라졌어요. 무엇보다 저를 기쁘게 한 것은 남편의 얼굴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늘 어둡고 불안했던 표정이 환한 웃음으로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갑자기 사과의 말을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제 김성호 씨는 더 이상 약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밤 잠들기 전 부부가 함께 지압을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건강을 돌보는 동시에 서로의 정을 깊이 쌓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되찾은 것은 단순한 신체 기능이 아닙니다. 저는 아내와의 진정한 교감을 되찾았고 남은 삶을 행복하게 함께 살아갈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제게 주신 것은 단순한 지압법이 아니라 저희 가정의 행복을 여는 마법의 열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3가지 혈자리는 남성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스위치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체에는 또 다른 보물 같은 혈자리들이 숨어 있으며 이는 남성의 자신감과 기운을 한 단계 더 강력하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간 건강은 자신감과 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간을 장군지관이라 하여 온몸을 지휘하고 계획하며 결정을 내리는 장군에 비유합니다. 간의 기운이 충만하면 사람은 강인하고 결단력이 있으며 자신감 넘치고 압박 앞에서도 끈질깁니다. 반대로 간이 약해지면 쉽게 피로해지고 결심이 부족하며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기 쉽습니다. 발기 역시 단순히 피가 몰리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간이 건강해야 비로소 이러한 정신적 발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간의 기운을 보충하는 가장 중요한 혈자리는 발등에 있는 태충혈입니다.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를 손가락으로 짚어 올라가면 두 뼈가 만나는 오목한 부위가 바로 태충혈입니다. 이것이 간의 기운을 소통시키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입니다. 저녁에 관원혈, 삼음교혈, 용천혈을 지압한 뒤 엄지손가락으로 태충혈을 가볍게 눌러주십시오. 3초간 지그시 누르고 놓기를 약 10회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통증 자체가 간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꾸준히 마사지하면 통증이 점차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지며 정신은 편안하고 자신감이 샘솟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장에서 나온 전기가 자동차의 연료라면 간에서 비롯된 자신감은 운전자의 용감한 정신입니다. 최고의 연료와 용감한 운전자가 있을 때만 인생이라는 자동차가 끊임없이 힘차게 질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몸속 난로의 불을 다시 지피는 법과 막힌 에너지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은 한번 피웠다고 저절로 계속 타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좋은 장작을 꾸준히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 완전히 꺼지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 난로의 가장 좋은 장작은 값비싸고 희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소박하지만 강력한 음식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력을 보충한다고 하면 곧장 녹용이나 뱀탕, 귀한 보약제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오히려 검은색 식품이 신장의 기운을 보충하고 남성의 활력을 유지 및 증진시키는 보물로 여겨집니다. 첫 번째 장작은 검은깨와 검은콩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예로부터 신장을 보하고 혈을 보충하는 최고급 식품으로 쓰였습니다. 신장의 전기를 회복시키는 풍부한 영양소가 들어있으며 뼈와 머리카락을 건강하고 윤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단순히 밥을 지을 때 검은 콩을 한 줌 넣거나 음식 위에 검은 깨를 뿌리는 습관만으로도 몸속 난로의 에너지를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보태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작은 호두입니다. 호두가 모양이 뇌와 닮아 뇌 건강에만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한의학에서는 호두를 신장의 양기를 보충하는 신비의 약재로 여겼습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이 자주 아프고 다리에 힘이 없는 분들에게 더욱 유익합니다. 하루에 3개만 꾸준히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내면에 힘이 붙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작은 부추와 생강입니다. 두 가지 모두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속의 한기를 몰아내고 혈액순환을 강력하게 촉진하며 몸을 활기차게 깨워줍니다. 아랫배가 차고 손발이 찬 사람이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만약 몸을 하나의 고속도로에 비유한다면 부추와 생강은 에너지의 흐름을 막는 얼음을 치워주는
강력한 제설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비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며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명령과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끈기입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순간은 환자가 너무나 일찍 포기해 버릴 때입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성호 씨와 비슷한 시기에 찾아온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도 같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단 일주일 만에 그는 다시 저를 찾아와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선생님, 며칠 해봤는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이 나이에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약을 처방해 주시죠. 저는 그에게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져보라고 간곡히 권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성호 씨는 어땠을까요? 한 달 뒤 그는 제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처음 며칠 동안은 저도 아무 변화가 없어야 역시 희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단 3일만 해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단 하루만 더 해보자고 간절히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 번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보십시오. 실패와 성공의 차이는 때로 단 하루 더 버티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잠재된 놀라운 힘을 믿으십시오. 이제 오늘 이 특별한 공유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밤에 실천할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비법들을 배우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을 위해 제가 특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침 발가락 운동입니다. 매일 아침 몸을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하게 깨우는 천연 알람 시계와도 같은 방법입니다. 이 동작은 밤의 지압으로 일깨운 에너지가 아침에 온몸으로 힘차게 퍼져나가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마무리 단계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서둘러 일어나지 마시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발가락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먼저 발가락을 쭉 뻗었다가 주먹을 쥐듯이 오므리기를 약 10회 반복하십시오. 마치 발가락으로 잼잼 놀이를 하는 것과 같은 이 동작은 밤새 굳어있던 발의 신경과 근육을 완전히 깨워줍니다. 다음으로 발가락을 하나씩 섬세하게 움직여 보십시오. 먼저 엄지를 들었다가 내리고 그 다음 나머지 4발가락을 동시에 들었다가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뇌와 발을 연결하는 신경이 다시 활발하게 깨어나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효과는 아주 뚜렷하고 놀랍습니다. 인체의 모든 경락은 발에 모여 있으며 특히 발가락은 뇌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은 마치 집안의 모든 스위치를 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밤새 잠들어 있던 활력을 깨워주는 최고의 자연 알람 시계이며 여러분의 새로운 하루를 활기차고 생동감 있게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에너지 순환의 원리에서부터 중요한 혈자리들, 그리고 삶의 큰 변화를 일으키는 작은 습관들까지 말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꾸준히 실천한다면 우리 모두는 남성 본연의 힘과 자신감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몸을 스스로 돌보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고 노력하느냐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기적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믿고 인내하며 행동한다면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놀랍게 응답할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단 5분만 침대에서 지압을 해보고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여러분의 활력이 조금씩 돌아올 것이고 배우자의 눈빛에도 새로운 빛이 찬란하게 깃들 것입니다.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게 큰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께 정확하고 친근하며 따뜻한 의학 정보를 꾸준히 전달해 드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지민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언제나 활력 넘치고 강인하며 자신감 있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